반갑습니다. 글로벌 매력 김누구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 온 영화는 유토피아, 콘크리트 유토피아인데요. 여기 감독이 엄태현? 그 감독이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엄태구 씨 형이래요. 형이고 이병헌 씨랑 박서준 그리고 박보영, 그다음 그 지금 우리 학교는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살아남은 그 여주인공 나오고 뭐 여러 배우들이 나오는데 진짜 올 극장가가 막 치열했죠. 외국어화도 괜찮은 게 많고 막 이랬는데 한국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뭔가 좀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예요. 뭐 괜찮다 이야기는 하는데 뭐 밀수도 괜찮고 또 뭐 그 비공식 작전 막 그것도 괜찮고, 또 얼마 전에 그 유료로 구매해서 그 TV로 범죄도시 3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범죄도시 3 1도 엄청 재밌대요. 그랬는데 계속 왠지 이게 좀 거기서 잘 안 보게 돼요. 그 극장에 좀 잘 안 가게 되는데 괜찮다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오늘 보러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아무튼 보러 갔는데 엄청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또 몇 번 보러 간다 해놓고 안 보러 가는데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보러 가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감독님이 그 기독교 신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성경적인 그런 느낌이나 뉘앙스가 저는 엄청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름의 이번에는 좀, 원래는 그냥 주저리 이야기하는데 오랜만에 좀 대본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처음에 이 장면이 물을 엄청 막 쏴 불이 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 불을 꺼요. 불을 끄는데 저는 또 약간 모세가 생각나더라고. 왜냐하면 그 물을 가르는 건데 꼭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면들이 완전히 성경과 1대1로 매치되는 장면은 아니지만 뭔가 좀 모티브를 따오고 약간 닮아 있고 가져온 느낌이 엄청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배트맨의 모습이 또 저는 봤어요. 이 미장센이랄까 거기서 아무튼 그랬는데 결국엔 이제 모세로 저는 간다. 모세로 가는데 불을 물로 가르는 모습에서 모세의 모습을 봤는데, 또 이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마트를 털어가지고 식자재를 잔뜩 확보해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황궁 아파트의 첫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디스토피아 사건 이후로. 그랬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 제가 성경에서 가져왔냐고 생각이 들었냐면, 모세가 10계명을 만들러 이제 시나이 산으로 가는데 몇 날 며칠을 내려오지 않아서 밑에 있는 주민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을 만들자라고 해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상을 이렇게 우상으로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10계명을 만들러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빡쳐서 뭐 10계명을 판을 부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깊게는 들어가진 않고, 아무튼 그 황금 송아지상의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엄청 문란해져요. 흥청망청 먹고, 원래는 그때 만나라고 만나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엄청 연명을 하는데 고기도 먹고, 고기도 오랜만에 먹는데 그 고기도 뭐 개고기로 좀 유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아지를 엄청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치상에 엄청 이제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춤도 추고 놀고 노래도 부르고 약간 그런 모습에서 문란해지면서 황금송아지상 우상숭배하는 약간 그런 느낌. 황금송아지상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초장에 말씀드렸다시피 1대1로 아주 똑같이 그리진 않았지만 뉘앙스가 풍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좀 연결되어 보였고, 그 다음 잔치 자리에서 이병헌이 박서준을 부릅니다. 자기 자리 옆으로 오라고 하고, 이제 박보영이랑 같이 먹고 있던 박서준이 가는데 성경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잔치의 주인이 나를 이게 옆자리 불렀을 때 조심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잔치상의 주인, 그러니까 이병헌이죠. 이병헌이 지금은 나를 이 옆자리에 나를 앉혔지만 나보다 박서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잔치 주인공은 그 중요한 사람을 다시 그 옆자리로 부르고 박서준을 다시 팽 한다라는 거죠. 다시 뒷자리로 내몰리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도 떠오르고, 물론 그게 팽 하지는 않아요. 근데 뒤에 가서 그런 아무튼 좀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왔고, 또 아파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아파트 벽면에 비친 주민들 그림자가 나오는데, 이게 엄청 앞에서 말했던 황금송아지 이야기처럼 물러난 것도 이야기 나누지만, 옛날 동굴에서 이 그림자만을 보고 그 세상이 다인 줄 아는 네안데르탈인 이야기도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세상을 보고 와, 이런 세상이 있다, 이게 그림자가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엄청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다, 아무튼 그런 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떠오르면서 자기의 세상이, 그것만이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있는 모습도 생각났고, 따라가 하면서 이렇게 소유욕을 폭발하는 이병헌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 이런 것들,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내 거를 가져야 되는, 게다가 이병헌은 이제 사기를 당해서 그걸 다시 쟁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뺏기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표효 같은 것들도 나오면서, 또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는 이 멘트를, 슬로건을 걸고 외치는데, 이게 주민의 것이라는 말이 좀 주님의 것이라는 뉘앙스가 좀 느껴졌어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선민사당에 찌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빨간 선을 문 앞에 싹 바르는 씬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의 6월절 예식,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빨간 표식을 해서 자기들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이게 또 따지고 보면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봤었을 때 쫓겨난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는 약간 그런 장면에서, 또 빨간 이 페인트를 바르는 게 피를 바르는 출애굽기 6월절 예식 모습과 비슷했고, 또 이제 인면수심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면수심이란 뜻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의 이야기인데, 그게 나오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점점 짐승이 되어 간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조금 더 봐야 되겠고, 좀 정보를 얻어야 되겠는데, 잘못했습니다를 100번을 시킬까요? 300번을 시킬까요? 하면서 200번을 시켜라 이렇게 하는데, 어디 있어 좀 이게 구절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작은 거 중간 거를 선택해라, 이런 것들 좀 더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게 자살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인면수심에 염증을 느껴서 그 자살로 투신을 통해서 어필하는 데모에 분신 자살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첫 장면에 박서준이 이제 여기는 현금 5만원보다 배터리가 더 가치가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황도 하나를 얻으려고 박서준이 시계랑 교환을 하는데, 이 황도가 막 몸싸움을 하다가 굴러가지고 바닥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꺼내려다가 바퀴벌레가 튀어나와서 주민들이 막 밟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화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조커에도 조커가 아니라 보 이즈 어프레이드, 아리에스터 감독의 영화에서도 앞부분에서 이 영화가 어떻게 그려질지 딱 다 나오는 건데, 이건 아주 조금 약간 간결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황궁 아파트인데 황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던 아파트는 주민의 것, 주님의 것, 이거랑 비슷한 것처럼 황도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서 이 황도로 결국 침입한 바퀴벌레를 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바랬던 황궁이 진정한 황궁으로서 역할을 하는가 의문을 가지고,
국궁과 발음이 비슷한 황도로 결국엔 인간의 모습을 버린 그 뭐야 인면수심의 모습으로 박서준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쳐들어온 바퀴벌레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바퀴벌레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바퀴벌레를 가격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우리나라의 상황과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안팎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바깥에 있는 바퀴벌레들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보고 사람을 먹는다라고 서로 억측을 하는데 이게 분열을 일으켜서 서로에게 뭐랄까 분열을 일으켜서 그 편가르기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처음에 또 이제 주민회의 할 때도 자가가 아닌 사람은 좀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편가르를 통해서 팀이 나눠지고 그 팀이 싸웠을 때 이득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리고 결국엔 이제 원시 시대에서 수렵하고 채집하고 약탈하는 모습처럼 이 모습이 그대로 그려진다는 거죠. 되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또 나왔던 대사가 결국엔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리셋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을 새롭게 건설하고 싶고 새로운 제도로 만들고 싶다면 전쟁을 통해서 다 부수고 폭파하든지 아니면 뭐 그 운석이 떨어져서 최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DNA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새롭게 만들어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좀 엄청 시각적으로도 흥미롭고 연기도 정말 좋았고 전체적으로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깨알같이 또 이제 그 윤태구 그분도 나와요. 그 형제 애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제가 다른 영화는 또 최근에 안 봤지만은 극장 개봉한 것들은 안 봤지만은 참 오랜만에 괜찮은 영화가 나왔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직은 섣부르긴 하지만 이 사람의 각 좀 방향을 보면서 몇 작품이 더 나왔을 때 어쩌면 이제 포스트 봉준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서 아니면 좀 이전 작품들을 좀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좀 더 지켜보고 싶은 감독이 나왔다, 영화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이. 세상을 온통 매력 김수남 이렇게 물들이고 싶다.